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오늘도 역시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음, 전기차 확산에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즉 앞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충전 요금이 이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에 이제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공급에 좀 애로가 있었어요. 음, 특히나 뭐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를 폭증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원전 때문이었는데, 음. 전력 구입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일단 오늘의 주요 이슈 설명하기 전에 네.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이슈가 새로 나왔거든요. 네. 지난주에 전기차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현재 전기차 보급이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대폭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간 전기차에 그 공급했던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되고, 또 그러면서 어 그 뭐냐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조건, 특히 이제 충전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역시나 전기차가 그렇게 좀 보급이 더디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까지 영향을 영향 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향후에 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지고 제일 변수가 전기 요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네. 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최근에 그 뭐 한전이 전기 요금을 좀 인상을 했는데, 그래프에 보듯이 한국전력 그 구입비가 무려 LNG 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LNG 도입도 많았고, 어, 거의 석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이 어, 지난해,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전년 대비 거의 한 70% 늘어났습니다. 네. 즉, 또 작년도에는 에너지 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427억 달러, 어, 무려 한 26조 원 정도의 이렇게 구입비 소요가 있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쭉 이제 5년 합계 예, 합산이 나와 있는데 2018년에는 3조 1,680억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 22년도에 무려 12조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뭐 숫자를 보지 않아도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뭐 그러니까요. 설명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적자까지 지금 함께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원전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다고 하는데 예.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참 그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를 어떤 단위당 그 생산 비용이 이제 원자력은 이미 지어 놓은 거, 그 많이 가동하면 네. 전력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그 비싼 가스라든지 그걸 다 수입해 오는 수입을 거죠. 또 대량 가져오는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이 근거가 뭔지, 물론 예. 뭐 탈원전 큰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손실이 너무 컸던 그런 지난 과거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이용률은 발전소 설비 용량 대비 전력을 생산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만큼 이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느냐를 예, 보여주는 건데 지금 국내 원전 이용률이 그래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예, 2018년부터 19년, 예, 뭐 20년, 21년까지 그 원전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예. 예. 그 16년, 뭐 17년, 18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졌다가 막 그 탈원전이 본격화될 때 65.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워낙 또 전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상승해가지고 어 작년도 하고 올해는 거의 이제 8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 2015년 이후 그 14년도에 85%, 25년도에 85% 이후 정말 원전 이용률이 80% 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가 처음인데,
전체 문재인 정부가 출마한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원전 이용률은 70-70%대에 이렇게 불과했습니다. 네. 그만큼 값싼 원전은 놀리고 또 특히 LNG 가스가 엄청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유럽도 사실 그 가스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네. 뭐 한 8조 원까지 이제 증가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은 사실 이념적인 것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가장 네. 합리적 판단을 해야 우리 어떤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대로 어떤 합리적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정부였죠. 지난 그렇죠.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음. 원전의 이용 가동률이 상당히 낮았다. 예. 그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하는 이제 가격 또한 이제 상당히 이제 폭증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원전 가동률 이용률이 또 그만큼 낮다고 해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12년 저 그래프에 보듯이 2012년과 2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90% 수준이었습니다. 네, 평균 90%가 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21년 최근에는 92%까지 이제 올라왔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탈원전 이전에는 한 80% 넘었어요. 평균 81.5%였는데 21년에는 문재인 정부 포함해가지고 평균 7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벤처를 사두고 거의 완전 네. 그냥 자동차 벤츠를 말씀하시는 그래, 거죠? 예.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를 사두고 예, 굴리지 않고 굴리지 타지 않고, 않고 그냥 모션만 둔다 이런 거죠. 그런 격이죠. 예. 예. 자,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낮은데 출력 제어가 23년도에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예. 참 또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특히 출력 제어가 빈발한데 이게 이제 특히 전남 지방의 신재생 에너지, 즉 네. 태양광 발전이 지금 엄청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규모가 될 정도로 국내에 태양광이 그렇게 많이 깔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의무 구매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상. 예. 그러니까 그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한전이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또 원자력 발전소 출력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대에 보면 줄어든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에는 줄어든 발전량이 4,130메가와트까지 줄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횟수는 또 올해 들어서 23번까지 너무나 빈번한 그런 출력 제어가 있는데 네, 지난해가 4번이었고 예. 올해가 23번입니다. 예. 올해가 이제 상반기밖에 이제 지나지가 않았는데 예. 올해가 벌써 23번이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벌써 6배나 급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네. 태양광 발전이 많이 깔려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전이 돌리는 원자력은 또 줄여야 되고 어차피 남아도는 전기를 무작정 또 생산할 수 없으니 예. 사실 앞으로 이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이유가 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예. 거죠. 물론 뭐 그 하나를 딱 두고 뭐 못을 바뀌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요인이 지금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이 산업도 좀 키워야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속도감 있게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예.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월등하게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기를 뭐 물 쓰듯이 한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그 뭐 국력 비슷하게 8번째로 많은 전기를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수입 의존도는 9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예. 만들어서 많이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을 예. 90% 이상을 수입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수입 의존하면서 전력 어떤 소비가 뭐냐면 그 국내 총생산 GDP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0.39kW를 소비합니다. 즉 GDP 1달러를 생산하는데 저 전기 소모량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저 덴마크는 0.0376인데 거의 덴마크보다는 5배 넘게 소모를 하고 있고 예. 뭐 미국보다는 1.6배, 일본보다는 2.4배나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어떤 쉽게 뭐 예를 들어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력량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뭐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kW, 우리나라는 100kW를 사용한다면 덴마크는 20kW만 사용해도 1달러를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전력 요금이라든지 체계 개편이 아마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에너지 씀씀이가 해프고 가성비가 떨어진다. 예,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고 그렇지. 예. 있다라고 봐도 예. 과언이 아닐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소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할 때 그렇다면은 예. 원전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비중이 어느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에너지원 이제 비율을 하는데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이 34.2%, 그다음에 가스가 29.1%, 원자력이 27.4%, 나머지 이제 신재생 7.4%입니다. 그만큼 그 두 개 그 석탄과 가스 합치면 63%는 넘지 않습니까? 네, 석탄하고 가스는 우리가 다 수입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수입하는 그만큼 에너지의 대외 의존성이 이제 심화되어 있고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무역 적자의 상당한 비중이 저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차피 경제 어떤 덩치가 커지면서 점점 이제 전기량은 더 소모가 되는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원자력 발전을 거의 한 50% 이상, 그다음에 석탄과 에너지 어떤 다양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렇게 뭐 쉽게 대외 어떤 거기서 공급이 뭐 스톱이 된다면 진짜 에너지 어떤 안보까지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좀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어떤 자립 네. 본다면 이렇게 가스 비중, 원전 비중을 더욱더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확대하는 게 나는 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더 예,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도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임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너무 이제 석탄과 가스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수입하는 이 의존도를 좀 많이 줄이는 것도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에너지별로 생산 단가가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많은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상당히 낮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래프로 나와 있죠. 네. 그 제가 좀 전에 그 가스 요금을 이야기했는데 에너지별 단가를 보면 우선 LNG가 1kW 생산하는데 289원이 들어갑니다. 네, 단위가 원이고요. 그래, 원이, 1kW를 생산을 하는데 예. LNG가 289원. 예. 제일 많이 비싼 거죠. 예. 원자력은 43.7원. 그다음에 유연탄, 석탄이 152.7원. 태양광도 상당히 비쌉니다. 네. 태양광이 LNG 다음으로 그 태양광이 비싸고 그다음에 흔히 원자력은 거의 뭐 한 LNG가 원자력보다는 한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비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LNG 도입을 그때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저는 꼭 뭐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뭐 비난하고 그런 것보다는 나는 왜 의사결정 그렇게 했을까? 네. 우리나라는 가스를 100% 수입해야 되고 또 저번처럼 러시아 사태, 해외 에너지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직격탄을 받을 텐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항상 궁금증이 많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 이게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사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나왔던 뉴스를 되짚어 봐도 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추세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예. 흐름이긴 했는데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예, 같고 예. 최근에 뭐 전쟁도 있으면서 음. 에너지 대란이 또 발생하기도 예,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추세로 좀 돌아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예. 우리나라도 지금 각국에서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라는 예, 소식도 좀 들리고 예. 있잖아요. 이 동향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음, 세계 원전 건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에서 건설 중인 게 35기입니다. 35기. 아시아에서만 예, 아시아에서만 35개고요. 35개. 그다음에 향후 이제 건설하겠다. 건설 계획 중에 있는 것이 무려 56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안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게 220기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동쪽에 우리의 서쪽에 거의 뭐 한 110기 정도로 건설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이게 합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건설 중인 곳이 57기. 뭐 우리는 어쩌다가 이제 그 원자력 건설 무슨 뭐 수주했다라고 뭐 낭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게 무려 102기지 않습니까? 네. 전체 건설안은 지금 330기입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강점이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인데 이걸 그간 탈원전 때문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완전한 실기를 했을 뻔한데 네. 지금이라도 복구를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원자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하게 네.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을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됐으니까요. 음. 그랬던 유럽도 네. 탈원전을 앞으로 이제 추구하자라고 음. 발표했었던 유럽도 결국에는 원전 건설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와 그러니까요. 관련한 통계도 좀 이슈도 볼까요? 그렇죠. 예. 저도 이 통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은 무려 원전 지금 발주 계획입니다. 발주 계획. 예. 뭐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발주 계획이 영국이 무려 12기입니다. 네, 이게 기준이 옛날이 아니라요. 예. 2022년 5월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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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그래서 지난해, 바로 예. 지난해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동유럽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동유럽은 거의 대부분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00% 의존하고 있죠. 저기 러시아의 가스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막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인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은 정말 조마조마하게 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해 있다가 이번에 다 정말 어떤 새로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빚으면서 우리도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동유럽 쪽에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도 하나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이 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단하다라고 음. 했는데 우리나라가 건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많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 뉴스만 보니까 네.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상 뭐 러시아하고 비교해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34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또 전체 13개 국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34기 중에서 23개가 러시아가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각각 이제 4기, 프랑스가 3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중국을 합치면 무려 80개. 네. 이걸 이제 어찌 보면 우리와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데 뭐 향후에 발생할 아까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330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미국이 좀 그 원전 동맹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탈원전 정책으로 좀 쉬어가는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마저도 네. 좀 뒤처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데요. 네. 앞으로 그 전기차 확산에 따라서 전기 생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소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가 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예.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간에 있던 대형 원자로는 사실 뭐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앞서고 있는데 이제 소형 원자로 부분은 미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2030년 이제 이후 2027년 저 그래프에 나왔던 40년 되면 약 3천억 달러 최대 600조까지 차세대 원전 시장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은 사이좋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SMR, 그 스몰 관련된 이제 그 전체 그 전기 발생기라든지 냉각제 펌프라든지 기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그 컴팩트하게 이렇게 묶은 그런 그 기존 원전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되는 부지라든지 건설비용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공급을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도 맞고 또 그 부족한 전기를 이 네. 방법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에서도 6년 동안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네. 밝힌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네. 우리가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네. 이제 결국 소형 원자로 시장이 이제 확산될 거는 또 분명하고 최근에 그 챗GPT를 출시했던 그 세계적인 천재가 네. 이제 그 소형 모델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SK, 그다음에 두산그룹, 삼성중공업, SK 그룹은 이제 테라파워에 약 3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소형 그 응용 원자로 이것을 미국에 그 승급 인정도 받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아이다호에 건설하는 약 462메가와트의 그 6개 세트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기업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이 분야에서 어떤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공급하느냐 네. 이것을 사실 파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경만 통계뱅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